푸른 하늘과 끝없이 푸른 바다가 만나는 반짝이는 지평선. 이 선 너머 파도가 고대의 바람과 속삭이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익숙한 들판과 숲을 적시는 새벽이 아니라 소금기 가득한 수면 위로 솟아올라 진주빛 빛깔로 물들이는 새벽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수천 년의 메아리가 대기를 가득 채운 듯 이곳에서는 시간의 숨결이 특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새벽녘의 안개에 쌓인 고대 해안에는 우리가 이제 막 밝혀내기 시작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딘가 물가에서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 문명은 세상의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 그 이름은 그저 메아리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 거함에서 태어난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탐험에 대한 갈망은 그들을 알려진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선원이자 상인, 장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손은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그들의 정신은 별과 바람의 신비를 헤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군대나 장엄한 궁전이 아니라 어선들이 파도에 출렁이는 고요한 만과 익숙한 것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시원한 아침바람을 느끼고 새날을 알리는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모래와 물이 만나는 이 아름다운 해안선에서 한 민족이 어떻게 여정을 시작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문명은 인류 최초의 위대한 등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연대기를 넘어 끝없는 우주와 미지의 부름에서 영감을 받은 회복력, 독창성, 그리고 인간 정신의 무한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읽어 길을 찾고 바람을 길들여 광활한 거리를 누볐습니다. 모래와 돌로 지어진 그들의 도시는 고대 세계 전체의 매력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들의 상품은 부와 세련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선물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바로 수세기와 공간을 초월하여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상징 체계입니다. 바로 이 탄생,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이 일출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간이 느려져 과거를 들여다보고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대륙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문명의 탄생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는 모래 위의 파도로 쓰인 시이자 돛에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이며 어두운 물 위로 반짝이는 별입니다.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바다의 거품에서 문명을 탄생시킨 페니키아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왔다. 어제는 뚫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던 물은 오늘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약속으로 손짓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른 돔에 불과했던 해안 위의 하늘은 별들로 엮인 지도가 되었다. 서툴지만 용감했던 최초의 배들이 물에 발을 디뎠다. 나무줄기에서 속을 파낸 배들의 선체는 위대한 항해를 떠날 준비가 된 조개 껍데기 같았다. 땅에서 고된 노동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제 손바닥에 밧줄의 거친 감촉을, 코에는 바닷물의 짭짤한 향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탄생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시에 기대감에 떨렸다. 노를 저을 때마다 원시적인 돛에 스며드는 바람 한 줄기마다
과거의 폐쇄적인 삶으로부터 그들을 갈라놓는 새로운 거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지평선과 물이 합쳐지는 앞을 바라보았고 끝이 아닌 시작을 보았습니다. 파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발견의 약속, 만남의 약속, 세상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물 위로 내딛는 첫걸음에는 너무나 큰 희망과 대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뒤로 하고 떠났지만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집이자 출발점, 닻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으로 풍요로워진 그곳으로 항상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푸른 바다의 부름은 더 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앞으로 위험과 헤아릴 수 없는 부가 숨겨진 미지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이 힘이 아닌 지성과 인내로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배들은 처음에는 소심하게 그리고 점점 더 자신감에 차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배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 열망, 그리고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까지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세상, 그들이 발견하고 바꿔야 할 세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배들에 탑승한 모든 이들은 무언가 장엄한 것,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잔잔하게 밀려오는 물살,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선율로 어우러졌습니다. 바다의 숨결이 그들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조수의 리듬에 맞춰 뛰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방금 살아나 햇살을 향해 뻗어나가던 나무는 이제 장인들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노동으로 굳은 쌀이 박힌 그들의 손가락은 놀라운 부드러움으로 모든 가닥, 모든 곡선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예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 바다와의 무언의 대화에서 탄생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도의 압력 속에서 나무가 어떻게 노래하게 만들고 자연의 섭리를 정복하도록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분별하는 데 익숙해진 그들의 눈은 거친 삼나무 줄기에서 단순한 재료가 아닌 미래 배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망치소리, 톱질소리, 송진과 신선한 나무의 향기,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선율로 엮어졌습니다. 박힌 못 하나, 끼워 맞춘 판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새의 날갯짓, 바위를 스치는 파도의 움직임, 갈대의 강인함과 유연함을 관찰하며 자연으로 배웠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소중한 선물처럼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글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된 비밀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기발한 디자인, 물을 가르는 날카로운 뱃머리, 화물을 지탱하는 넓은 선미, 돛을 달 수 있도록 설계된 튼튼한 돛대, 이 모든 것은 경험과 직관의 융합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장선, 이동수단, 그리고 제2의 보금자리를 창조했습니다. 나무를 베던 숲의 고요함은 작업장의 분주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친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배는 마치 지문처럼 독특했고 제작자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해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장인 정신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듭, 모든 이음새, 모든 디테일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단순한 장애물이었던 물이 이제 그들의 길이자 활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잔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분노를 견뎌낼 수 있는 배를 만드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연과 싸우는 대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숲속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비추는 햇살은 그들에게 하나였고 생명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송진으로 반짝이는 첫 배가 진수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임무의 완수를 넘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로 가득 찬 나무의 부드러운 삐걱거림은 그들에게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견에 대한 약속, 만남에 대한 약속, 세상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 배들은 그토록 큰 희망과 대담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고향이자 출발점, 닻이었고 새로운 경험으로 풍요로워진 그들이 항상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푸른 바다의 부름은 더욱 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앞으로 위험과 헤아릴 수 없는 부가 숨겨져 있는 미지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다. 인간이 힘이 아닌 지성과 끈기로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배들은 처음에는 소심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 열망, 그리고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이는 광활한 세상, 그들이 발견하고 바꿔야 할 세상으로 향하는 소심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배에 탔던 모든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잔잔하게 밀려오는 물살,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선율로 어우러졌습니다. 바다의 숨결이 그들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조수의 리듬에 맞추어 뛰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재료, 새로운 방법,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더 멀리, 더 대담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바람을 아군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점차 정교해진 돛은 그들에게 광활한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돛과 노의 달인, 바로 이 최초의 항해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받아들여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강하고 능숙한 그들의 손은 모든 돌풍을 잡기 위해 돛을 팽팽하게 당기는 법,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노를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람들이 지평선 너머에 다른 삶, 다른 나라, 다른 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배가 진수될 때마다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와 끝없는 호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장애물이 아닌 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들을 새로운 지평,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무 향과 어우러진 소금 내음은 그들의 특징적인 향기가 되었습니다. 배 옆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그들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바다의 리듬에 맞추어 고동쳤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였고 세상은 그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새처럼 물살을 가르며 변화의 씨앗을 실어 나릅니다. 출발하는 모든 여행자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 지식,
그리고 문화적 관습까지 싣고 떠났습니다. 돛과 노의 달인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들의 배는 평화의 배였으며 파도를 건너 문명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돛을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속삭임, 선체에 부딪히는 물결소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새로운 재료, 새로운 방법,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더 멀리, 더 대담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바람을 아군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점차 정교해진 돛은 그들이 광활한 거리를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돛과 노의 달인, 바로 이 최초의 항해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빛을 붙잡아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강하고 능숙한 그들의 손은 어떤 돌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돛을 다듬고 노를 조정하여 항로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람들이 지평선 너머에 다른 삶, 다른 나라, 다른 부가 있음을 발견했던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배가 진수될 때마다 그들의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와 끝없는 호기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장애물이 아닌 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들을 새로운 지평, 새로운 기회로 이끌었습니다. 소금 냄새와 나무 냄새가 어우러져 그들의 특징적인 향이 되었습니다. 배의 옆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바다의 리듬에 맞춰 고동쳤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였고 세상은 그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새처럼 물을 가르며 변화의 씨앗을 실어갔습니다. 출발하는 모든 여행자는 가슴에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품뿐 아니라 사상, 지식, 그리고 문화적 관습까지 싣고 갔습니다. 돛과 노의 달인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들의 배는 평화의 배였고 파도를 건너 문명을 실어 나르며 항해했습니다. 돛을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속삭임, 선체에 부딪히는 물결 소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새로운 재료, 새로운 방법,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더 멀리, 더 대담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바람을 아군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점차 정교해진 돛은 그들이 광활한 거리를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돛과 노의 달인, 바로 이 최초의 항해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빛을 붙잡아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강하고 능숙한 그들의 손은 어떤 돌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돛을 다듬고 노를 조정하여 항로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람들이 지평선 너머에 다른 삶, 다른 나라, 다른 부가 있음을 발견했던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배가 진수될 때마다 그들의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와 끝없는 호기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장애물이 아닌 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들을 새로운 지평, 새로운 기회로 이끌었습니다. 소금 냄새와 나무 냄새가 어우러져 그들의 특징적인 향이 되었습니다. 배의 옆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바다의 리듬에 맞춰 고동쳤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였고 세상은 그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새처럼 물을 가르며 변화의 씨앗을 실어갔습니다. 출발하는 모든 여행자는 가슴에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품뿐 아니라 사상, 지식, 그리고 문화적 관습까지 싣고 갔습니다. 돛과 노의 달인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들의 배는 평화의 배였고 파도를 건너 문명을 실어 나르며 항해했습니다. 돛을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속삭임, 선체에 부딪히는 물결 소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그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 지식, 그리고 문화적 관습까지 싣고 떠났습니다. 돛과 노의 달인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들의 배는 평화의 배였으며 파도를 건너 문명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돛을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속삭임, 선체에 부딪히는 물결 소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그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 지식, 그리고 문화적 관습까지 싣고 떠났습니다. 돛과 노의 달인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들의 배는 평화의 배였으며 파도를 건너 문명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돛을 스치는 바람의 부드러운 속삭임, 선체에 부딪히는 물결 소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날개 달린 풍뎅이처럼 그들의 배는 화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실어 날랐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낸 은은 끝없는 바다의 푸른 빛을 반사하며 햇살에 반짝이며 그 차가운 빛은 불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고된 노동과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태양이 다르게 빛나고 모래 속에 비밀이 숨겨진 머나먼 땅에서 가져온 은이기도 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문화와 도시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뛰어난 중개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융기, 모든 보석, 모든 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엄하고 향기로운 삼나무는 그들이 세상에 바친 또 다른 보물이었습니다. 튼튼하고 방수 기능이 뛰어난 삼나무는 그들의 배, 집, 그리고 무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활력을 북돋아주는 송진향이 작업장과 항구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키 크고 웅장한 레바논의 삼나무 숲은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위한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수천 년을 견디온 삼나무는 장수와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어진 나무 하나하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 새로운 기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탐내고 희귀한 상품은 보라색 염료였을 것입니다. 뿔소라라는 작은 바다 달팽이에서 추출한 이 염료는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천 개의 조개 껍질을 정성껏 모아 가공했지만 이 귀중한 염료는 극히 소량만 생산되었습니다. 그 색깔은 진홍색에서 보라색까지 짙고 풍부하며 은은한 광채를 발산하여 참으로 고귀했습니다. 보라색은 권력, 부, 그리고 높은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왕의 의복, 제사장의 예복, 제국의 깃발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 바다의 선물을 수확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티레와 같은 페니키아의 도시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수출되는 보라색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페니키아의 무역로는 문명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과 같았습니다. 바람이 충실한 동반자인 물 위를 지나
대상들이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땅 위를 달렸습니다. 소아시아 해안에서 에게해의 섬들까지, 시칠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대서양 연안까지 그들의 언어는 모든 곳에 울려 퍼졌고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품을 운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식, 사상, 그리고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올리브유를, 이집트에서 곡물을, 스페인에서 금속을, 그리고 동양에서 향신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배가 정박하는 모든 항구는 만남과 교류, 그리고 대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번잡함, 상인들의 왁자지껄함, 그리고 삭구의 삐걱거리는 소리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교관이자 탐험가, 그리고 혁신가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과도 공통점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무역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 백향목, 자색옷, 이 모든 것은 단지 관계를 구축하고 지평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배가 해안에서 출항하자 저물어가는 햇살이 파도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배에는 곡물 자루, 포도주 항아리, 그리고 천 뭉치가 실려 있었다. 선원들의 가슴에는 새로운 발견, 새로운 만남, 새로운 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모든 항해가 위험하지만 모든 성공은 번영으로 향하는 한 걸음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자식들이었고 바다는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무역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숙련된 장인들이었습니다. 정교한 무늬로 장식된 그들의 도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투명하고 무지갯빛을 띤 유리 제품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재주는 그들이 운반하는 귀금속만큼이나 귀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재료를 예술작품으로,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실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거울처럼 환해지면 그들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이 별들은 그들의 나침반이자 끝없는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잡이였습니다. 그들은 별자리의 이름을 알고 그 움직임을 이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이 지식은 그들이 항해하고 위험을 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별들은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는 증인이자 고요한 밤의 고요한 동반자였습니다. 페니키아의 무역로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들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연결하는 실과 같았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 신념, 언어까지 흘러가는 다리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습,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국했을 때 그들은 방문했던 땅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풍요로워졌고 세계관은 확장되었습니다. 은, 삼나무, 그리고 자색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기여한 가장 큰 업적은 소통 능력, 교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해로를 개척하고 무역 탐험을 통해 알려진 세계의 경계를 넓힌 선구자였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그들과 접촉한 모든 항구와 모든 문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에 있어 최고였으며 그들의 기술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물질적인 보물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고요한 파도의 속삭임은 그들의 대담한 항해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침묵은 변화에 앞서고 시간은 다시금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해군역의 요람 티레에서 머나먼 해안의 진주 카르타보까지 여정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페니키아 배들은 마치 날아다니는 새처럼 파도 위를 미끄러짓 나아갔고, 갑칸에는 귀중한 보물뿐 아니라 새 생명의 씨앗까지 실었습니다. 그들은 잉크 없는 지도 제작자였고, 그들의 지도는 기억 속에, 별의 움직임 속에, 그리고 해안 파도의 속삭임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모든 항구는 그들의 영혼의 흔적을 남겼고, 그들은 다시 땅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티레에서 카르타고로 이어지는 길은 단순한 교역로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실처럼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실을 따라 햇살에 반짝이는 은빛 강물, 공기를 가득 채우는 삼나무 향, 그리고 왕과 신에 새긴 자줏빛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사상, 지식, 언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페니키아 상인들은 문화의 사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건설되는 모습을 목격했고 매일매일 바다를 건너 그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하늘에서 깎아 만든 듯한 성벽을 자랑하는 도시 티레에서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항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배의 삭구가 삐걱거리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는 송진과 소금, 그리고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지평선 너머에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정은 위험이었지만 동시에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부, 영광, 그리고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발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그들의 배, 그 뛰어난 창조물들은 그들을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다스리는 법, 조류를 읽는 법, 안전한 항구를 찾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올로스의 숨결이 가득 담긴 돛은 그들을 머나먼 해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비밀로 가득 찬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분노처럼 굉음을 내며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투성이 곳을 돌아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입항하는 모든 항구에서 그들은 호기심과 때로는 불안감으로 맞이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낯선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머나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외국의 관습을 흡수하며 풍요로워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매일 보는 지평선처럼 넓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해안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다르게 빛나고 공기 중에는 낯선 식물들의 향기가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이곳 해안에 그들은 결국 위대한 도시로 성장할 새로운 도시 카르타고를 건설했습니다. 야망과 노력으로 탄생한 이 도시는 페니키아 정신의 전형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이자 무역과 영향력의 바다에서 새로운 등대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어린 나무처럼 자라 대지의 힘과 바다의 풍요로움을 흡수했습니다.
거리는 생명으로 가득했고 항구에는 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고 무역이 번성하며 문화가 서로 얽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를 세운 페니키아인들은 자신들의 경험, 지식, 그리고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단순히 티레의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진화하고 변화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명성도 커졌습니다. 그들의 배는 지중해를 끝없이 누볐습니다. 그들은 교역소를 세우고 식민지를 건설하며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역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길을 개척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여정, 맺어낸 모든 인연, 그리고 모든 교류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티레에서 카르타고까지의 여정은 끊임없는 이동과 교류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뢰, 협상 능력, 그리고 최고를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한 여정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물질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연결, 공동체라는 개념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땅을 하나로 묶는 방법, 이전에는 장벽만 있던 곳에 다리를 놓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때로 해가 지면서 하늘이 진홍색과 황금색으로 물들 때 페니키아 선원들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긴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티레의 반영, 삼나무숲의 향기, 자줏빛 천의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평, 새로운 카르타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이 끊임없는 전진은 바로 그들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솟은 성벽을 가진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관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노래처럼 들리는 언어들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자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웠고 세상은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티레에서 카르타고까지의 여정은 인내와 꿈으로 포장된 길이었습니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고 지중해 전역에 스며든 관계의 그물을 형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선원이자 무역상이었던 페니키아인들은 이 세상을 건설하고 그 세계를 연결하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들의 배는 도구였고 바다는 캔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 위에 그들은 새로운 문명의 그림,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르타고가 있는 머나먼 해안에서 그들은 무역의 기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금자리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설된 이 도시는 그들의 야망을 구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창의력, 조직력, 그리고 번영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카르타고는 그들의 자부심, 유산,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생한 모든 킬로미터, 모든 거래, 모든 새로운 만남은 그들의 복잡한 이야기에 새로운 층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 무역, 도시를 통해 실현된 그들의 꿈은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티레에서 카르타고까지의 여정은 그들의 위대한 서사시 중 수많은 장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파도 소리, 돛의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의 속삭임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레반트 해안에서 머나먼 식민지까지 바닷길을 개척했던 페니키아인들은 상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씨앗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들의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을 영원히 바꾼 계시였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태어난 기호에 새겨진 계시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단어, 모든 의미가 하나의 완전한 이미지,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암기해야 했던 수세기랄 말입니다. 복잡한 상형 문자나 서령 문자로 뒤덮인 석판을 얻기 위해서는 수년의 연구가 필요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소수의 사제와 서기관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의 복잡성은 입문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미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난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함과 속도를 추구했고, 마치 돛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생각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새가 울음소리를 내는 방식,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방식, 바람이 삭구를 스쳐 지나가는 방식까지. 그리고 그들은 소리와 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림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소리,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소리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의 탄생이었습니다. 훨씬 적은 수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각각이 명확하게 정의된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수십 개의 기호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음이 그 토대였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핵심 요소, 모든 단어를 구성하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에 개발된 그들의 문자는 단순한 기호집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지식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훌륭했습니다. 각 기호에는 그것이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이름이 있었지만 기호 자체는 더 이상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발걸음은 말 그대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학습은 더 쉬워졌습니다. 상인들은 기록이나 고용된 필경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시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시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사건들을 보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 22자로 이루어진 이 알파벳은 돌, 진흙, 파피루스에 새겨졌습니다. 그 형태는 마치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각지고 날카로웠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모든 것처럼 실용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에 싣고 다니며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그리스인들은 즉시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음을 추가하여 더욱 완벽하게, 살아있는 말소리에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페니키아의 이 선물은 그리스인들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라틴 알파벳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문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페니키아 문자는 풍성하게 싹을 틔웠습니다. 생각은 가장 빠른 배보다 더 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아이디어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인류의 손안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를 이루는 무기였습니다. 문화 간 교량을 건설하여 상품뿐 아니라 지식, 철학, 신념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문자의 탄생이자 모든 사람이 시대의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탄생이었습니다. 북적이는 항구 도시들,
갈매기 울음소리와 삭구 삐걱거리는 소리 속에서 페니키아 상인들은 저녁이면 석유 램프 불빛 아래서 어떻게 표지판을 그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별이 빛나는 하늘보다 단순했지만 세상을 바꿀 힘을 지닌 표지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인 의미의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실천적 천재성은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산이나 사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소금기 어린 공기와 송진 냄새가 가득한 배의 가판에서 온 계시였습니다. 알레프, 베트, 기멜 등 각 글자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이해, 소통, 그리고 발전의 열쇠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선사한 이 알파벳은 지중해의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속삭임이었으며 문명의 강력한 목소리로 커져갔습니다. 그 단순함은 기만적이어서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씨앗처럼 심기만 하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그 가지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태양의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에 닿아 바다를 보랏빛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 페니키아 선원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발명품이 지닌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무역, 여행, 그리고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서 단순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보다 오래 살아남는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며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진화하는 무언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성의 족쇄에서 벗어나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글쓰기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처럼 페니키아인들은 파도 소리와 돛의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소통과 교역에 대한 열망을 통해 세상의 새로운 문자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 방식까지 선사했습니다. 알파벳은 그들의 유산이 되었고 지식과 이해의 길을 여전히 밝혀주는 빛나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는 페니키아인들에게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신비와 힘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바다는 영양을 공급하고 풍요롭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빼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에 맞닥뜨릴 때 신앙이 탄생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들에 대한 신앙 말입니다. 배가 파도를 가르기 훨씬 전부터 바다와 사막 사이에 좁고 비옥한 땅에 살았던 페니키아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만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만신전들은 자연, 삶과 죽음의 순환, 대지의 풍요로움, 그리고 바다의 풍요로움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천둥과 하늘의 강력한 군주 바알도 있었는데 그의 번개는 구름을 가르고 그의 폭우는 그의 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힘의 상징인 철퇴와 벼락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풍년과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바라며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더 가깝고 친숙했습니다. 빵을 제공하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상인들에게, 그리고 조술의 간만에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이에게 가장 중요한 신은 멜카르트였습니다. 도시의 왕을 뜻하는 이 이름은 광활한 바다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멜카르트는 단순한 바다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해의 수호신이자 여행자의 수호자였으며 식민지의 창시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숭배는
페니키아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티레에서 특히 강했습니다. 그의 신전은 바위섬에 우뚝 솟아 있었고 기둥은 하늘까지 솟아 있었습니다. 종종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힘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긴 항해를 떠나는 선원들은 그에게 순풍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풍년의 뿔과 삼지창으로 묘사되는 그의 조각상은 그의 이중적인 본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시메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바다처럼 신비롭고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에는 다른 신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 다산, 전쟁의 여신 아스타르테는 가장 존경받는 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숭배는 페니키아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 많은 민족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아침과 저녁 하늘에 밝게 빛나는 금성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강인함, 아름다움, 그리고 열정의 화신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그녀를 어머니, 생명의 수여자,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전사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신전은 향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여사제들은 인간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존경받았습니다. 페니키아인들에게 별이 총총한 하늘은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별의 나침반이자 밤의 어둠을 밝히는 길잡이였습니다. 별은 신들의 세계, 즉 그들의 거처로 통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별이 고유한 의미와 영향력을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오리온 자리와 같은 중요한 별자리는 항해의 이정표 역할을 했으며 그 움직임은 천상의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었습니다. 비록 현대적인 의미는 아니었지만 천문학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일부였습니다. 천체를 관측함으로써 그들은 신들의 뜻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의 신앙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역로가 확장되면서 다른 문화와 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만신전은 더욱 풍부해지고 융합되고 적응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마르두크를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바다, 하늘, 그리고 자연의 생명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역 절벽에서 채석한 돌로 지어진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식이 전수되는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흰 예복을 입은 사제들은 의식을 거행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신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 신화들은 세상의 기원, 삶의 의미, 그리고 신들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세계관의 토대이자 페니키아인들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는 순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 탄생, 삶, 죽음, 그리고 환생, 이 모든 것은 신들의 신화,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는 의식, 그리고 겨울잠 이후 자연의 부활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에게 위안과 삶의 지속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사후에도 영혼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 여정을 계속한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내세의 존재를 믿었지만 다른 문화권처럼 영원한 고통이나 천상의 기쁨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들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잃고 어둠 속에 머무는 망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산자가 제사와 기도를 통해 죽은 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숲, 산, 샘에 산다고 믿어지는 자연의 정령, 님프, 사티로스는 그들의 신앙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인간에게 자비로울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었기에 페니키아인들은 선물을 바쳐 그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페니키아 선박들이 상품과 문화의 씨앗을 싣고 본토를 떠나면서 그들은 신앙 또한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신들을 위한 사원을 짓고 제단을 세우고 관습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페니키아의 종교는 그들의 문자처럼 지중해 문화유산의 일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돛을 가득 채운 바람은 신들의 숨결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그들의 목소리였고 별들은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자연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불가해한 것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페니키아인들은 존재의 의미, 힘, 그리고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민족이자 하늘의 민족이자 신앙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처럼 강하고 깊은 이 신앙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고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지중해를 누비던 배들은 상품과 공예품뿐 아니라 야망의 씨앗까지 싣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꽃피었던 이러한 야망은 당대의 거물들과 필연작으로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과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군대를 자랑하던 제국들은 이제 해외 무역상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티레와 시돈 같은 페니키아 식민지들이 스스로를 바다의 지배자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역 대상들은 마치 서로 다른 땅을 잇는 황금빛 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지평선은 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카르타고 앞바다, 아프리카에서는 로마에 도전할 강대국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은 제국의 야망에 한계를 모르는 강대국들의 무대였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운명의 발걸음처럼 울려 퍼지는 무시무시한 전사들이었으며 페니키아 도시들을 정복하려 거듭 시도했습니다. 바다의 진주 티레는 포위당하고 정복당했지만 그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도전에 익숙한 티레 주민들은 새로운 길과 기회를 찾았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듯할 때마다 그들은 전설 속 불사조처럼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성벽을 가진 바빌론 또한 페니키아 해안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오만하고 강력한 바빌론의 왕들은 페니키아인들은 단지 야망을 위한 도구, 부와 노예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페니키아인들은 책략을 부리고 협상하고 타협을 모색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신과 교역로를 보존하기 위해 무력에 굴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대왕이 등장했습니다. 에게해에서 인도까지 뻗어있던 그의 제국은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독립된 환경에 익숙했던 페니키아 함선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위를 위해 복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 도시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데 기여한 거대한 함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티레, 시돈, 아르와드 등 수세기 동안 영광을 누렸던 이 모든 도시들은 먼 곳에 있는 왕의 지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복당했음에도
페니키아인들은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뛰어난 항해술, 무역관계, 적응력,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를 섬겼지만 그들만의 일, 교류,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계속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깃발을 휘날리며 항해를 계속했던 페니키아 함선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문화의 흔적까지 갑판에 실어 나르며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상이 얼어붙는 듯했던 바로 그때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분열되었지만 활기 넘치는 도시국가였던 그리스인들이 급속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미미했던 그들의 함대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의 무역로는 페니키아인들의 무역로와 교차하며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가진 페니키아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일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문자, 항해 기술, 그리고 수많은 장인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인들은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서쪽으로의 확장, 지중해 연안의 식민지화, 그리고 영향력 확대는 페니키아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경쟁은 특히 격화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디도 여왕이 세웠다는 페니키아 식민지 카르타고는 강력한 도시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카르타고의 해군은 서부 지중해를 장악했고 무역로는 영국 제도까지 확장되어 주석과 기타 귀금속을 수입했습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고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며 무역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 이 해안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던 신생공화국 로마는 서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야망은 군사력만큼이나 컸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익숙한 페니키아의 항해자들은 갑자기 전례 없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자원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제국들은 패권을 놓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역과 항해의 역사를 가진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항상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였던 변화의 바람은 이제 군대의 함성과 칼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다 위로 폭풍우가 몰려들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독립했던 페니키아 도시들은 이제 외국 제국들의 영향력 아래 놓였습니다. 한때 자유로웠던 그들의 교역로는 정치적 게임과 군사적 충돌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강대국, 페르시아의 지배, 그리스의 팽창은 모두 그 흔적을 남기며 정치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도전은 로마의 등장이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이 젊고 야심찬 공화국은 페니키아인들을 단순한 무역상이 아니라 세계 지배에 대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서부 지중해의 진주였던 카르타고는 새로운 대립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힘, 부, 막강한 해군은 모두 두려움과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반트의 머나먼 땅까지 뿌리를 내린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평화와 무역을 가져다 주던 그들의 함선들은 이제 군사 강대국의 세심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원정과 새로운 발견은 이제 잠재적인 갈등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 항구에서 배들이 평화롭게 흔들리던 시절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파도의 속삭임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듯했다. 페니키아 항구에서 익숙했던 소금기와 송진 냄새가 이제 폭풍의 예감과 뒤섞였다. 현자들과 사제들은 별의 시선을 고정한 채 다가올 시련을 예고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시대의 변화,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알리는 징조들을 보았다. 바다 위에 문명을 건설했던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육지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항해 기술, 무역 수완, 다양한 민족과 공통점을 찾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생존 경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제국 사이를 항해하고 동맹을 맺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돛과 배울들로 엮인 그들의 역사는 이제 투쟁과 회복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생존 의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고 겸손한 선원부터 거물 상인까지 모든 페니키아인은 변화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고대 제국들이 새로운 세력과 충돌하고 낡은 질서가 무너지며 새롭고 미지의 무언가가 자리를 내주던 시대였습니다. 곳곳에 배를 싣고 전 세계를 누비며 무역을 하던 페니키아인들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지중해 전체의 운명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운명은 전장과 외교 관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합의, 모든 말이 금처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격동의 사건들 속에서 페니키아인들은 오랜 지혜와 확고한 정신으로 새로운 현실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먼지 낀 해안, 태양이 특별한 열정으로 모래에 입맞춤하는 것에서 돌을 뚫고 피어나는 꽃처럼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한때 바람만이 모래 언덕을 휘몰아치던 것에 이제 도시가 솟아올랐고 그 이름은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힘의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다른 많은 이웃 도시들처럼 피와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의 뿌리는 페니키아의 모험심, 머남은 해안에 대한 갈망, 그리고 수세기 동안의 항해를 통해 얻은 지혜에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이러한 갈망의 상징이자 고대 시대의 종말에 불을 밝힌 새로운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한 물품과 공예품 그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개척정신, 수세기 동안 쌓아온 건축기술, 그리고 남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에 적합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소박했던 항구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성장하여 세상 곳곳의 번잡함을 흡수했습니다. 높은 돛대와 넓은 돛을 단 배들은 도시의 상징이 되었고 도시의 영광을 말없이 전하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티레와 시돈을 떠난 이들의 후손인 카르타고인들은 단순히 조상들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산을 재해석하여 그들만의 비전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지평선 너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지배를 추구했습니다. 단순한 교역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탈리아의 풍요로운 땅, 에게해의 섬들, 그리고 이집트 해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항구를 떠나는 모든 배에는 화물뿐 아니라 영향력 확장에 대한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거리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시장의 활기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배의 삭구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건축물은 이러한 문화적 융합을 반영했습니다.
페니키아의 전통은 지역적 모티프와 어우러져 카르타고만의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르테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이교 신전들과 나란히 서 있었고, 사제들은 신들에게 도시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각자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페니키아의 천재성과 새로운 시대의 열정이 만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조차 도전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지가 탄생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단순한 도시를 넘어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는 성장했고 군대는 더욱 강해졌으며 해군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열망에서 탄생한 이 도시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경외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로 고동치며 언제든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옷을 입고 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카르타고 상인들은 능숙한 협상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곡물 자루, 모든 은괴, 모든 귀중한 나무 조각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은이 채굴되는 스페인의 머나먼 해안에서부터 파피루스와 곡물이 운송되는 이집트의 비옥한 땅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적들이 들끓는 위험한 바다와 전쟁을 벌이는 부족들이 지배하는 땅을 통과하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원정은 그들에게 이익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인맥, 그리고 새로운 영광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로 무역 대상은 함대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자기, 직물, 무기를 실은 수레들이 먼지 낀 길을 누비며 카르타고와 멀리 떨어진 도시들을 연결했습니다. 카르타고 상인이 도착하는 각 정착지에는 상품뿐 아니라 새로운 소식, 사상,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카르타고는 점차 광대한 무역제국의 심장부, 부와 정보가 흘러드는 활기 넘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배력에 익숙해진 구세력들은 카르타고의 부상을 점점 더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지중해의 정치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야망에 자리를 내주었고,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저항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세력과 자신감을 가진 카르타고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너무나 노골적이었고 그들의 열망은 너무나 컸기에 그늘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귀족 가문과 부유한 상인들의 영향력 있는 대표들로 구성된 카르타고 시회는 수천 명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절을 파견하고 동맹을 맺고 때로는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외교는 무역만큼이나 능숙했으며 카르타고의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이용하고 협상을 통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거리는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폭풍 전야의 바다가 거칠어지듯 정치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시련이 곧 닥칠 것 같은 예감이 공중에 감돌았다. 번영의 절정에 달했던 카르타고는 이제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태양 아래 자리를 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다른 강대국들과의 경쟁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페니키아의 지혜는 아프리카 땅에 이식되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는 법뿐 아니라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법까지 터득했습니다. 그들의 정부 제도는 대도시의 제도와는 달랐지만 성장하는 국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고대 왕국들 위로 해가 지면서 카르타고는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 영향력은 물에 던진 돌멩이에서 퍼져나가는 잔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카르타고는 단순한 무역 중심지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무게를 실어주는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야망은 무궁무진했고 잠재력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고 아무리 큰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지중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대국은 거대한 저항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출은 필연적으로 영광과 시련을 동시에 가져올 날로 이어집니다. 찬란한 새벽을 맞은 카르타고는 아직 자신이 견뎌내야 할 폭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기대하며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평선에는 먹구름이 몰려들며 온 세상의 운명을 바꿀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페니키아 식민지에서 탄생한 카르타고는 단순한 무역도시를 넘어 지배를 향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순풍에 돛을 가득 채운 듯 지배자들의 야망은 필연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바닷소금 냄새처럼 미묘한 변화의 예감이 공중에 감돌았다. 한때 페니키아 배들을 어루만지던 바람이 이제 거세지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반대편 강둑에서는 또 다른 강국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젊지만 끈기 있는 로마는 마치 돌을 뚫고 나가는 어린 나무처럼 카르타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점점 더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페니키아 배들을 어루만지던 바람이 이제 거세지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반도를 위한 전투에서 단련된 로마 군단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지혜를 기리는 성벽을 가진 원로원은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 문명, 두 의지, 위대함을 향한 두 갈래길이 충돌했습니다. 훗날 포에니 전쟁으로 불리게 된 이 전쟁은 단순한 일련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전쟁들은 먼지 자욱한 전장과 광활한 바다 위에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 전쟁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의 상업 수완과 로마의 군사 규율이 맞붙은 전쟁이었습니다. 선원들의 지혜가 보병의 맹공격에 맞섰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에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섬은 두 강대국 사이에 보석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칠리아를 차지하고 있던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정당한 먹잇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로마는 시칠리아를 자신의 영향력 확장의 열쇠로 여겼습니다. 전쟁은 전례 없는 격렬함으로 치달았습니다. 육지에서는 근접전에 익숙했던 로마인들이 카르타고의 전술에 맞닥뜨렸지만 곧 해군을 창설해야 했습니다. 지상에서 활동했던 조상들의 후손인 로마인들은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창조했습니다. 그들의 함선은 카르타고의 함선만큼 우아하지는 않았지만 강인함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특유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적 함선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이동식 다리인 까마귀 다리를 발명했고 이로써 해전은 육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로마인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전투는 잔혹했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의 본거지였던 바다는 유혈 충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해상 우위에 익숙했던 카르타고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하밀카르 바르카와 같은 명장들은 경이로운 전략을 선보였지만 그들조차 로마의 맹공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수년간의 투쟁 끝에, 치열한 전투 끝에 로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를 잃었습니다. 패권의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폭발을 준비하는 화산처럼 그저 잠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민족의 아들 하밀카르 바르카는 패배를 일시적인 좌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과 전사들이 풍부한 땅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지도 아래 카르타고는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군대와 새로운 경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아들 한니발은 로마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뛰어난 지휘관 한니발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전투 코끼리를 포함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 행군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과 얼음, 추위, 그리고 낯선 지형이었습니다. 지쳤지만 결연한 의지를 가진 그의 병사들은 악천후와 적들의 추격을 받으며 전진했습니다. 스페인이 그들의 뒤에, 이탈리아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로마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니발은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메네 호 전투, 그리고 마침내 기념비적인 칸나이 전투까지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 세계는 완전히 파괴된 듯 했습니다. 한니발의 전략은 흠잡을 데 없었고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로마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공포가 도시를 사로잡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이것이 끝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불사조처럼 잿더미에서 부활했습니다. 로마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국민, 원로원 의원, 장군들은 저항할 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초토화 전술을 사용하여 한니발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그의 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전쟁은 스페인, 아프리카로 옮겨갔습니다.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자신의 땅에서 한니발에게 도전했습니다. 자마 전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친 한니발은 놀라운 용기로 싸웠지만 승산은 희박했습니다. 로마는 승리했고 카르타고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대는 파괴되었고 군대는 무장 해제되었으며 영토는 축소되었습니다. 지배의 대가는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카르타고는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로는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승자인 로마는 완전한 지배권을 추구했습니다. 카르타고와 누미디아 사이의 분쟁은 새로운 전쟁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명언이 당시의 모토가 된 카토 대왕과 같은 정치인들의 부추김을 받은 로마는 오랜 숙적 카르타고를 완전히 종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동등한 자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파멸할 운명에 맞선 정복자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를 포위했습니다. 포위는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도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낡은 조각상, 보석,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병력은 너무나 불균형적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파괴되었습니다. 집들은 불타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소금을 땅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카르타고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카르타고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지배의 대가는 최후였습니다. 포에니 전쟁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유일한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은 스페인에서 그리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도 야기했습니다. 광활한 영토, 부, 그리고 노예, 이 모든 것이 로마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는 탐욕과 부패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와 긴밀한 역사를 가진 페니키아 문명에게 이 전쟁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남긴 선물, 즉 알파벳, 항해의 지혜, 그리고 무역론은 모두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그들의 터전이었던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한때 페니키아 배들을 먼 해안까지 실어 나르던 파도는 이제 새로운 로마 제국의 해안을 쓸어 담을 뿐이었습니다. 야망과 끈기가 충돌하고 지휘관의 천재성과 민중의 불굴의 의지가 맞부딪히는 이 위대한 패권 다툼 속에서 미래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앞으로 수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카르타고는 파괴되었지만 그 메아리는 여전히 파도의 속삭임 속에 울려 퍼지며 위대함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바람처럼 다가왔다. 카르타고는 함락되었고 로마의 칼날처럼 무자비한 침묵이 그 잿더미 위에 쏟아졌다. 페니치아인들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바다조차 숨을 죽이고 위대한 문명의 쇠퇴를 지켜보는 듯했다. 한때 그들의 배 옆면을 부드럽게 찰싹 때리던 파도는 이제 몰락한 자들의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듯 소심하게 해안을 핥았다. 그들의 고향이자 무역의 중심지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광대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되었다. 수세기 동안 페니키아 배들을 아득한 지평선으로 이끌었던 모든 힘, 모든 재주, 모든 불굴의 의지는 이제 수면에 비치는 석양에 비친 모습에 불과했다. 그것은 갑작스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료와 고갈된 불이 꺼지듯 느리고 거침없는 쇠퇴였습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페니키아 세계의 심장부였던 카르카고가 파괴된 후 그들의 과거 권력은 더 이상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원과 무역상들의 발상지였던 페니키아는 오래전부터 성장하는 로마 제국의 통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무역 중심지였던 페니키아의 도시들은 이제 로마의 영향력 아래 놓였고 봄 햇살 아래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탄생과 번영을 목격했던 고대 도시 티레는 이제 차가운 변화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항구의 활기, 선원들의 웃음소리, 동전 부딪히는 소리를 기억하던 성벽은 이제 로마 군단병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아프리카, 스페인에서 흑해 연안까지 뻗어있던 무역로는 이제 로마의 도로와 얽혀 새롭고 통합된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때 유행을 선도하고 가격을 책정하던 페니키아 상인들은 이제 거대한 로마 사슬의 단순한 고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지혜, 협상 능력,
해류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가치 있게 여겨졌지만 다른 깃발과 다른 법 아래에서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세상에 선사한 귀중한 선물, 알파벳 자체도 그 발음이 변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변형했고, 이는 훗날 유럽을 정복하게 될 라틴 알파벳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로 쓰인 단어들은 이제 다른 소리를 내며 새로운 의미와 뉘앙스를 얻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름을 바꾸어 바다로 흘러가지만 이제는 새로운 땅을 건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때 선원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했던 신앙 또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알, 아스타르테, 멜카르트처럼 바다로 나가기 전, 위험한 항해 전,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기도했던 신들의 이름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호화로운 신전과 조직적인 종교의식을 가진 로마의 신들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옛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만 불려지는 잊혀진 노래처럼 더욱 조용하고 친밀해졌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카르타고는 공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카르타고의 함락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전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페니키아인, 특히 카르타고와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노예 생활, 추방, 그리고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경쟁의 대가였습니다. 직접적인 처벌을 면한 사람들조차 자신이 알던 세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인의 역사는 카르타고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소멸이라기보다는 심오한 변혁이었습니다. 티레와 시돈과 같은 동부 해안 도시들은 지위가 바뀌었지만 계속 존재했습니다.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항구는 여전히 배를 수용했지만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무역은 계속되었지만 규모나 독립성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직조공, 유리 세공인, 보석 세공인 등 페니키아 장인들은 고대 기술을 보존하며 계속 일했지만 그들의 작품은 이제 로마 귀족들의 집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모든 교역로에서 사용되었던 그들의 언어조차 점차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속삭임처럼 그들의 언어는 방언, 가정기도, 고대 비문 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숨겨진 나무 뿌리가 비록 뿌리가 더 이상 무성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계속 키워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중해 위로 해가 지면서 하늘은 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었다. 이 일몰은 세상의 끝은 아니었지만 한 시대의 끝이었다. 페니키아인들이 바다의 지배자, 미지의 땅을 탐험하며 문명을 창조했던 시대였다. 이제 그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의 잔향만 남게 되었다. 로마 제국은 마치 거대한 배처럼 역사의 파도를 자신있게 가르며 모든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한때 항해의 선구자였던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이 신세계의 변방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가장 빠르고 믿을 수 있었던 그들의 배는 이제 로마의 3단 노선과 더 큰 상선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광활했던 그들의 무역망은 이제 로마의 물류체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도 페니키아의 유산은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외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페니키아의 도시들은 공해와 무역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로마 문화에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유용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선물인 알파벳은 이미 세계 정복을 향해 나아가 과학, 법, 문학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페니키아 문명은 점차 눈에 띄지 않게 새로운 문화와 제국의 바닷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흡수가 아니라 마치 작은 시냇물이 더 큰 강으로 흘러들듯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신, 관습, 이 모든 것이 역사가 만들어내는 모자이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쇠퇴 속에서도, 중심에서 주견부로의 느린 변화 속에서도 붙잡기 힘든 무언가, 지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원들의 정신, 탐험에 대한 갈증,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공통점을 찾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정신, 지혜, 경험, 이 모든 것이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구름 사이로 비치는 마지막 햇살처럼 페니키아 문명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변화의 흔적이었고 망각이 아닌 통합의 흔적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요람이었던 지중해는 이제 그들의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여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배를 세계 해안으로 실어 나르던 파도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명은 모든 생명과 마찬가지로 새벽과 전성기 그리고 쇠퇴를 거치지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페니키아 문명의 요람인 지중해의 파도는 영원한 춤을 추며 지나간 시대의 메아리를 시간의 깊은 곳으로 실어 나릅니다. 한때 지브롤터에서 흑해 연안까지 광활한 바다를 누비던 그들의 배는 이제 신기루 수면 위에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은 고대 테피스트리의 귀중한 실처럼 역사의 직물에 엮여 영원히 남습니다. 돛대의 비걱거리는 소리, 바람의 속삭임, 해안에 닿는 소금기 어린 물보라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대담한 항해의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개척자였고 미지의 지도 제작자였으며 익숙한 세상의 경계를 넘어 별빛의 반짝임과 미지의 땅의 부름에 이끌려 나아간 자들입니다. 한때 해안에 빛나는 진주였던 티레, 시돈, 비블로스의 도시들은 이제 고대 유적에 불과하며 그 비밀은 시간의 모래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세월의 달아다른 돌들 속에서도 역사는 살아 숨쉽니다. 거대한 삼나무로 배를 만들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손길로, 그리고 여행에 대한 갈증으로 가슴이 타올랐던 사람들의 역사 말입니다. 그들은 정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역과 교환,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 부와 지식을 전달하는 중개자였습니다. 전 세계의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북적이는 항구를 상상해 보세요. 머나먼 인도에서 온 향신료의 향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풍겨오는 향내, 아프리카 깊은 곳에서 채굴된 귀금속의 반짝임. 이 모든 것이 페니키아인들의 손을 거쳐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의 도시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협상과 타협에 능숙하며 다른 이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도 이익을 보는 재주를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역로는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 관습, 그리고 신념까지 흘러가는 동맥과 같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알파벳이었습니다. 거래를 기록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했던 필요성에서 탄생한 단순하고 간결한 기호는 전 세계 수많은 문자 언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에 실었던 모든 물질적 부를 능가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마치 등대처럼 알파벳은 지식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지혜를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한 상인과 항해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었고 파도 소리, 천둥 소리, 그리고 별빛 속에 신들이 살아 숨쉬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알, 아스타르테, 멜카르트 같은 이름들이 그들의 기도, 노래, 의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자연에서 힘을 얻고 자연의 요소들을 경외하며 주변 세계와 조화롭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역로처럼 그들의 신앙은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가 지역 종교와 융합하며 새롭고 독특한 형태의 영적 삶을 창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도시는 강력한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모두 이 땅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 정신, 즉 선원과 상인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삶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배가 정박하는 모든 새로운 항구, 그들의 언어가 사용되는 모든 새로운 시장, 그들의 지혜에 기반한 모든 새로운 법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자식이었던 카르타고는 작은 정착지에서 지중해 너머까지 야망을 펼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페니키아의 기업 정신과 해상 무역의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된 이 도시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 로마 공화정에 도전했습니다. 패권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었던 포에니 전쟁은 지중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두 세계,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서로 대립시켰습니다. 로마는 군단과 규율, 질서와 확장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바다와 무역,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카르타고와 맞섰습니다. 이는 군대의 싸움일 뿐 아니라 문명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승리했고 카르타고는 멸망했습니다. 페니키아 역사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잿더미는 바람에 실려가는 씨앗처럼 온 땅에 흩어지며 페니키아의 지혜를 한 조각 안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무역기술, 해상지식, 문자, 이 모든 것이 로마 문화의 일부가 되어 로마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변화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물질적 흔적 그 이상을 남겼습니다. 도시, 동전, 유물 말입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탐험 정신, 진취적인 정신, 세상을 향한 열린 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침반처럼 이 정신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중해 지도를 보세요. 항구, 도시, 그리고 대륙을 연결하는 이 선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페니키아 항로였습니다. 미래의 발견과 문명 발전을 위한 길을 닦은 항로였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이 제작한 이 경이로운 목조선박들은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그 배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 지식, 그리고 문화를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고 독창적인 페니키아 문자는 수많은 문자 체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이 문자 덕분에 생각을 포착하고 지식을 보존하고 지혜를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인류 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진화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고대 문자부터 현대 디지털 기술에 이르기까지 페니키아인의 독창성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별을 보세요. 페니키아인들은 별을 보고 항해하는 숙련된 선원들이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지식과 천체 신호를 읽는 능력은 그들이 광활한 바다를 건너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주와의 이러한 연결, 지식에 대한 갈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해안가를 따라 찬란하게 빛나던 그들의 도시들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 선원과 무역상들의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교류와 협력의 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말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세상이 광활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고 이해하고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진취성, 그리고 지식 추구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문명이 쇠퇴한 후에도 그 유산이 어떻게 살아남아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중해의 파도는 티레, 시돈, 비블로스라는 이름을 속삭입니다.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위대한 민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선원과 무역상들의 유산은 우리를 새로운 발견과 성취로 인도합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 위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파도의 고요한 속삭임처럼 다가옵니다. 한때 짠내나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흙과 파피루스의 글을 읊었던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영원히 시간이라는 천 속에 얽혀 있습니다. 지중해의 새벽녘에 찬란했던 그들의 도시들은 역사의 모래 속으로 사라져 옛 영광의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영원히 남아 있는데 과연 종말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해안을 어루만지던 파도는 이제 그들의 노래와 열망의 메아리를 실어 나릅니다. 영원한 방랑자였던 이 파도들은 돛대을 삐걱거리는 소리, 돛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항구 광장의 왁작거린 소리를 기억합니다. 작고 대담한 항구에서 위대한 항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용기와 별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배를 안개와 폭풍 속을 헤쳐나가게 했는지 기억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세상의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귀중한 선물인 알파벳은 이 땅에서 탄생한 모든 줄, 모든 단어에 고동치며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시대를 잇는 실, 영혼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신, 탐험가, 지칠 줄 모르는 상인, 현명한 장인의 정신은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대화와 교류의 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연대기를 넘어 용기와 빛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고대 돌들의 고요함 속에서, 해안가의 찰랑거리는 물결 속에서 그들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모든 해질녘은 새로운 새벽의 약속일 뿐이며 모든 희미함은 새로운 기억의 시작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에 닿고 저녁의 서늘함이 대지를 감싸안을 때 우리는 이 고요하고 온화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을 품은 파도의 고요한 속삭임.